미국에 어떤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농부이자 한 아이의 남편이자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의 아이는 늦둥이였고 아버지는 암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아들은 외칩니다.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이 외국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서 온 로버트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시골에서 태어났죠. 저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인데요. 두 분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저를 소중히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살림이지만 두 분은 늘 최선을 다하셨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자주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반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님은 늙었다는 타박을 들었을 때도 전 당당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을 욕하는 녀석들이 나타나면 화를 못 참고 때려주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나이 때문인지 강건한 몸은 아니셨기 때문인데요. 비록 제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게 부모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키우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은 내색 한 번을 하신 적이 없죠. 힘들고 고될 때마다 저에게 더 많은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로버트, 우린 널 사랑한단다. 사랑만큼은 너에게 듬뿍 줄 수 있지.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쑥쑥 커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말씀이 늘 저를 행복하게 했고 마음을 채워주는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차 깜빡하고 저희 가족의 소개가 늦었군요. 저희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십니다. 어머니가 재미교포시죠. 친척분들이 한국에 사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이 또 다른 저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가 유행하기 전부터 저는 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웠죠. 하지만 제가 어릴 땐 한국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제 주변인 모두가 말했죠. 한국어보다 중국어나 일본어가 낫지 않냐고요. 특히 누가 봐도 한국보다 일본이 강대국이었지만 전 한국어를 고집했죠. 저의 어머니의 나라고 제 피에 한국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 덕에 전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습니다. 시험 면접도 무난하게 볼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 혼혈인 점이 교수님들에게 인상 깊게 작용한 것 같았습니다. 유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 전부 친절했습니다. 음식도 정말 맛있었죠. 저는 특히 닭갈비를 좋아합니다. 비빔밥도 맛있고 김밥, 김치 모두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닭갈비가 최고더군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자주 먹으러 다녔죠. 아차, 제 여자친구에 대한 소개도 늦었네요. 제 여자친구는 한국인이고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전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1년 선배였죠. 그녀는 제 눈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마음씨도 곱고 친절하고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녀와 사귀게 됐을 땐 얼떨떨했습니다. 제가 고백하긴 했지만 분명 차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인기 많았던 공주님은 현재 저의 와이프가 되셨지요. 여자친구는 저의 서툰 한국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어에 적응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그녀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뜨시고 아버지와 동생, 셋이서 살았다고 했어요. 평범한 집안 사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하며 웃는 그녀가 멋졌습니다. 유복한 가정이 아니어서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해야 했지만 그녀는 항상 웃었고 올곧았죠. 저는 그녀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의 부모님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그녀와 한국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특히 그녀에게서 한국의 문화와 여러 이야기, 사건 사고를 듣는 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한국사를 좋아해서 한국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지요. 단군 건국 신화부터 가슴 아픈 일제강점기 시기까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분들 덕택에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슴이 숙연하면서도 저의 몸에 이렇게 멋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지기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그녀와 경복궁,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전주 한옥마을 등 한국의 역사가 가득한 곳을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죠. 아름다운 건물과 고즈넉한 고궁, 왕릉의 산책길은 너무 멋지고 운치가 넘쳤습니다. 호랑이의 모양을 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문화와 역사가 꽃처럼 펼쳐졌는지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여자친구를 통해 많은 한국인과 더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친절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내일처럼 달려와 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게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년 먼저 졸업한 여자친구는 간호학과였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과였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지요. 그리고 저는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저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었죠. 미국과 한국, 어디서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서였는지 엔클래스라는 미국 간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마음이 너무 뭉클해서 눈물도 났습니다. 가족, 친구, 자신의 뿌리가 여기 있는데 저를 위해 미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그녀가 너무 감동이었죠. 거기다 부모님을 함께 모시자고까지 말해줬습니다. 미국은 부모와 장성한 자녀가 따로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연로한 부모님까지 생각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녀의 홀로 남으신 아버님과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환경에 대해서요. 그렇기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부모님께 알렸죠. 부모님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걱정은 말거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너도 알잖니? 우리 앞집에 필립 씨도 있고 옆집에 카를로스 씨도 있고 우릴 도와줄 분들은 많단다. 거기다 너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만 여자친구는 미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니? 미국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너의 여자친구를 생각하렴. 우리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마. 이런 일로 너의 피앙세를 놓치면 안 된단다 아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릴 것을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한국에서 하기로 했고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기로 했죠. 여자친구는 걱정했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지긋하셔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몸으로 장기간 비행은 힘들겠지만 언제 또 한국 여행을 하시겠냐며 나의 부모님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로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요. 그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참석하셨지요. 가족과 친한 지인끼리 모여서 올리는 스몰 웨딩이었지만 저와 여자친구, 아니 아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셨죠. 아내는 새로운 부모님이 생겼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딱히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의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다 같이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도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제주도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도 예뻤고 나중에 늙으면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멋졌죠. 우리는 흑돼지와 해산물 등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고 관광을 하였습니다. 부모님도 제주도는 처음이셔서 너무 기뻐하셨고 아내의 아버지와도 서툴게 소통하시며 친분을 쌓아 나가셨죠. 저의 처제가 된 여동생도 살갑고 활달한 성격이라 저희 부모님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형제가 없던 저에게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었고 신혼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전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덕에 장인 어른과 공감대가 생기셨는지 부쩍 친해지셨죠. 특히 할아버님이 한국 참전 용사셔서 그때 한국이 얼마나 황폐했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땐 산에 나무가 없고 온 나라가 황토색이었다고요. 낙후되었고 최빈국가 중 하나였던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신 것은 푸르게 변한 산들일 겁니다. 나무 하나 없어 회복에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자연이 식목일이라는 의미 있는 날과 함께 전 국민이 나무를 심어서 회복했으니까요. 비슷한 예로 태안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석유 누출 사고로 기름투성이가 된 바다를 한국의 전 국민이 닦고 치워서 회복시켰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다 해드렸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비롯해서요. 그들은 단합력이 좋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멋진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멋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리를 비워도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잃어버린 건 돌려주는 인성은 존경받아 마땅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삶은 편리했습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물건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하루 만에 배송되는 것을 보고 두 분 다 깜짝 놀라셨거든요.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잘 깔려 있고 인터넷을 비롯해 뭐든 빠르고 물건의 질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산책을 하는 것은 미국에선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안전한 치안 문화 덕분에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밤바다를 거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중얼거리셨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놀랍고 믿기지가 않는 일들 투성이라고 두 분은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하시고 두 분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국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을 자주 하던 터라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울먹거리는 목소리에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실은 내 아버지가 위암 말기시란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죠. 그러자 1년 전에 발견했다고 하시더군요. 왜 말을 안 하셨냐고 묻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진짜 방도가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다니. 갈수록 말라가긴 하셨지만 그래도 영상통화 때 늘 웃고 계셔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저의 눈치 없음을 원망했죠. 어머니와의 통화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마음이 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민한 아내는 제 상태를 단번에 눈치챘죠. 혹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아내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감당이 안 되어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더군요. 휴가 내고 당장 미국으로 가자고. 장인 어른도 소식을 들으셨는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위로를 해주시며 통장을 내미셨죠. 한사코 거절했지만 부모님 치료에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아내와 저의 장인어른 덕분에 저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휴가를 내고 짧은 일정으로 당장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길게 휴가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마주해 주셨죠. 그리고 저희는 그리운 집이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뼈가 앙상한 모습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저와 아내를 보고 바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보이는 아버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괜찮을 리가 없지요. 전 바로 의사와 의논했습니다. 말기라 이미 힘들고 수술을 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치료 비용이 들었죠. 장인어른이 보태주신 금액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이곳 미국의 치료비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어찌저찌 버티고 있지만 곧 돈이 없어지면 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대로 요양원에 아버지를 보내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제안하더군요. 한국으로 모시면 어떻겠냐고요. 한국은 여기보다 병원비나 여러 환경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해보자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전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미국 의사가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 만큼 한국에서도 이렇다 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부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아버님은 저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세요. 저의 아버지를 이렇게 그냥 둘 수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졌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한국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장인어른과 바쁜 처제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차가 공항까지 마중 와주었고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기존 치료가 아닌 새로운 신약으로 치료를 제안한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그 금액은 미국의 병원이 제시한 터무니없는 병원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할 수 있다니. 거기다 병원 시설은 어떻고요. 미국에 뒤지지 않는 그야말로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역시 낮다고 한국 의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냉담하게 이야기한 미국 의사와는 달리 한국 의사는 저희에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죠. 그리고 다행히 위험한 장시간의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젠 항암 치료를 아버님이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버지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과 아내가 틈만 나면 암에 좋은 음식을 챙겨서 병원에 방문하셨죠. 머리카락이 다 빠지시고 항암 치료를 힘들어하시긴 했지만 아버지는 가족의 사랑과 한국 의사의 정성으로 기적적으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차도가 좋아지신 거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런 기적을 맞이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요양원으로 옮기셨고 어머니도 함께 가셨지요. 그리고 저희는 얼마 안 가 기쁜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장인어른, 처제, 제 친구, 직장 동료까지 모두들 자신의 일인 것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으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이란 나라는 저를 있게 해주었고 이제는 이렇게 따스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과 환경을 갖고 있는 한국 병원은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었습니다.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저는 지금 누구 하나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최고의 직장도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가족의 유대와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씨의 사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